네, 이번엔 경제 라이브입니다. 경제 현안들에 대해서 깊지만 쉽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그리고 고란 경제 전문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1년 동안 있었던 법인 단통법이 어제부터 폐지가 됐습니다. 이 단통법이라는 것은 휴대전화 관련된 법률인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휴대전화를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들이 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제가 단통법 폐지 첫날이었습니다. 고 기자, 어제 분위기가 어땠을지 좀 궁금한데요. 방금 보셨는데 조용히 물어보면 은밀한 제안이 들어온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과거에 단통법 폐지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행태들이 다시금 살아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른바 이제 성지라고 하죠. 네. 휴대폰을 이제 싸게 공급하는 이런 곳들에서 은밀하게 제안을 합니다. 주로 이제 신형 휴대폰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는 건데요. 네. 조건을 보자면 특정 비싼 요금제를 뭐 6개월 동안 유지를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번호 이동을 하게 되면 현금으로 페이백을 해준다. 그러니까 가끔 어떤 그 가격표를 보시면 마이너스라고 표시된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어떤 경우 이제 한 이동통신사로 번호 이동을 하고 11만 원 요금대에 6개월간 유지하면 갤럭시 S25 울트라 구매하면 현금 16만 원, 이게 마이너스 16만 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공짜인데 더 주는 거군요. 더 주는 거예요. 현금으로 그래서 주는 마이너스 겁니다. 휴대폰이란 네네. 말이 나오는 거군요. 이런 식의 이제 뭔가 은밀하게 내가 더 싸게 주기, 우리 대리점에서 하시면 더 싸게 드립니다라고 하는 제안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고요. 네. 실제로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이른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커뮤니티 카페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네. 들어가면 어느 곳에 가면 얼마에 준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이제 정보들이 많이 오가는 모습들이 관찰되고 있는 그러니까 거죠. 인터넷 카페를 들어가면 관련된 카페에 들어가면 네네. 어느 곳에 가면은 좀 더 휴대폰을 맞습니다. 싸게 살 수 있다. 이런 네네네. 얘기들이 공유가 되는 거군요. 그러면 휴대전화를 싸게 살 수 있다. 이 말은 이게 통신사나 판매점들이 이제 보조금을 자유롭게 지급할 수 있게 돼서 이렇게 가능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전에는 공시지원금이라고 해서 네. 그 보조금이 두 층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이동통신 3사에서 제공하는 보조금이 있고요. 각 유통망에서 대리점에서 제공하는 보조금이 있는데요. 네. 이전에는 단통법이 있었을 때는 이 보조금을 공시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통 3사가 하는 보조금은 공시를 해야 됩니다. 우리 얼마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리점에서 할 수 있는 보조금이 이 공식 지원금의 15%로 묶여 있었습니다. 네. 이제는 이런 거 공시 안 해도 되고 15% 규제도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고란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경쟁이 벌어지면서 계속해서 폰 가격이 싸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네, 이 단통법이 2014년에 생겼던 네. 거예요. 그때는 사실 이게 왜 생겼나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보조금을 많이 주는 곳, 적게 주는 곳, 이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네. 이거 우리 호갱이다 네. 이러지 말고 차라리 모두 다 네. 보조금을 줄이자 이렇게 해서 폐지가 된 거였었던 네, 거죠. 과당 경쟁으로 인해서 2014년 10월에 이제 법안이 들어와서 시작이 됐는데 네. 막상 단통법을 시행하다 보니까 소비자의 관점에서 통신 비용이 좀 올라가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네. 보조금이 줄어들고 그리고 요금을 예를 들어서 통신비 할인을 해줄 수 있는데 한 달에 한 25%까지 할인으로 또 묶여 있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야, 단통법을 폐지하다 보니까 아예 소비자들의 부담이 좀 늘어나는 경향이 있더라. 그래서 다시 단통법을 한번 없애보자라는 쪽으로 간 단통법이 것입니다. 이제 시작이 되니까 오히려 보조금들을 네. 더 올라가는 효과가 나고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보조금 못 받는 효과가 못 나서 받는 효과가 휴대폰 나고 가격이 올라가니까 맞습니다. 거기다가 보조금이 또 음성적으로 불법으로 막 제공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 아예 없애보자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휴대폰 가격 요즘에 비싸잖아요. 200만 원짜리도 나오고 뭐 이런 상황인데 정말 이번 기회에 이제 시장 분위기가 조금 더 과열이 된다. 이런 과당 경쟁 우려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소비자들한테는 기다리면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는 건가요? 그 단통법 폐지 그 제정됐을 때 상황 관련돼 가지고 네. 제가 당시에 이제 기자 생활을 할 때 현장에서 네. 통신사 출입이었어요. 음. 그때 이제 분위기를 보자면 네. 그때 저도 약간 기자로서 좀 반성하는 부분인데 단통법 만들어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했던 기자 중 한 명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전에는 일부 호갱이 아닌 찾아 먹는 사람만 그 혜택을 다 찾아 먹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호갱들이 등장하는 거고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단통법을 통해서 투명하게 골고루 혜택을 나눠주는 대신에 거기서 나오는 마케팅 비용을 통신사들은 요금을 좀 낮춰라라는 취지였거든요. 네. 요금은 안 낮춰주고 보조금만 줄인 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골고루 혜택을 덜 받는 구조로 바뀐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단통법 폐지까지 나온 거고요. 이렇게 되면 사실 단통법 제정 이전의 과당 경쟁 다시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소비자 측면에서 보자면 그간의 그 통신사들이 주지 않았던 요금 할인 등의 혜택을 지금 현재는 이제 보조금 등을 통해서 받아갈 수 있게 되는 구조가 된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과거에 문제가 됐던 호갱들 다시 등장할 수 있다는 점은 문제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잘 모르시는 맞습니다. 분들, 그런 분들은 조금 그럴 수가 있겠네요. 그런 우려스러운 목소리도 있긴 한데요. 지금 또 알뜰폰들도 많이 네네네. 쓰잖아요. 알뜰폰이 사실은 더 싸기 때문에 많이 쓰는데 이렇게 단통법 폐지로 오히려 알뜰폰이 더 싸질 것인가? 아니면 그게 더 타격을 받을 것인가? 어느 쪽으로 보세요? 사실 알뜰폰을 쓰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금이 싸니까 쓰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는 기기를 살 때 별다른 보조금이 없으니까 기기를 사고 알뜰폰은 싼 요금제를 사용하는 건데 이제는 아예 기기를 살 때 한 번에 나가는 목돈을 줄여주는 식으로 기존의 이통 3사에서 고객들을 유인하니까 아무래도 만약에 뭐 옛날 기기를 쓰시는 분들은 상관없습니다. 새로운 기기를 쓰시는 분들은 기존 이통 3사로 넘어가면서 알뜰폰 시장에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많은 정보가 있으면 사실 더 싸게 살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또 그렇지 않을 수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좀 우려해야스러운 목소리도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세상에 공짜가 없듯이요. 그렇죠. 이게 폰 가격이 싸지면 또 하나의 수익 구조, 이동통신 회사들의 수익 구조인 결국 이제 요금제가 비싸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계약서 같은 것들을 꼼꼼히 보지 않으시면 얼마나 비싼 요금제인지, 그리고 필요 없는 부가 서비스가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네. 이 요금제에서 약간 더 싼 요금제로 예를 들어 6개월 이후에 이동하신다. 이럴 때 위약금이 얼마나 발생하시는지 이런 것까지 꼼꼼히 보지 않으시면 사실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래서 폰 가격 좀 할인 받으시고 나머지 그 이용 요금이 더 올라가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거 부가 조심해주세요. 서비스 가입 등 조건이 붙거나 네, 조건이 암묵적으로 붙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파는 쪽에서는 이런 조건들을 조금 과소평가해서 얘기를 할 수가 그럴 수 있거든요. 있죠. 알고 보니까 많이 나가더라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휴대폰 살 때 보면 통신사 요금 할 때 보면 맞아요. 굉장히 서류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잘 봐야겠네요. 너무 굉장히 뭐 암호문 같아요. 너무 복잡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정부가 해야 될 거는 이렇게 계약서에 숨겨진 불공정 계약 부분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좀 조사를 해가지고 만약에 이런 불공정 계약 때문에 특히나 이제 통신 쪽에 이렇게 취약한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가 네.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하게 좀 단속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소비 쿠폰 지급도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이틀 정도 신청을 받았는데요. 1,400만 명이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어디에 쓸지 어떤 즐거운 상상을 하게 되는 상황인과 동시에 그런데 이 소비 쿠폰을 되팔기 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깡 하려다가 꽝 된다 이렇게 말이 나왔어요. 온라인 그러니까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이 소비 쿠폰 선불 카드를 네. 다시 올려놓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올라온 글을 보니까 선불카드 주소지가 나는 서울이다. 그런데 나의 생활반경권이 인천이기 때문에 쓰기가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15만 원짜리 요거를 내가 13만 원에 팔겠다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네. 이러면서 정부가 우려하던 일이 된 건데요. 사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뿌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걸 진짜로 쓰라. 그리고 지역 경제에서 써라. 소상공인을 위해서라는 건데 이렇게 되판다는 얘기는 결국 소상공인을 위해서 쓴다는 게 아니라 다른 측면에서 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15만 원짜리가 13만 원에 할인 판매되면서 벌어지게 되는 여러 가지 불균형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이제 우려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이제 단속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네. 요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소수에 그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취지에 맞게 다들 소상공인 업장에서 소비를 살리는데 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게 근데 걸리면은 형사처벌을 받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형태의 지금 불법이 있는데요. 첫째로는 현금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가 지금 고랑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소비 쿠폰을 약간 할인된 가격으로 현금으로 바꾸는 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로는 카드깡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물건을 사지 않고 마치 산 것처럼 해서 그 판매자에게 약간 현금을 받는 식이거나 아니면 물건 가격, 예를 들어서 제가 뭐 50만 원짜리를 사고 한 80만 원짜리를 샀다고 하고 그다음에 30만 원에 할인된 가격만큼을 자기가 또 현금으로 받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금깡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요거 하신 만큼 제재 부과금 5배까지 그러니까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요. 그리고 소비 쿠폰 금액 반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향후에 이런 소비 쿠폰 같은 것들이 정부에서 다시 할 때 이거 수급자로
제한이 됩니다. 보조금 지급이 제한되는 게 뭐 있습니다. 기록이 남는 건가요? 기록이 남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드깡을 하시게 되면요. 요거는 이 판매자가 어떤 일을 당하냐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여신금융업법에 돼 있거든요. 네. 이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요거 하셔도 안 되고 소비자 입장에서 하셔도 안 되고 판매자 입장에서도 요거 하시면 좀 위험합니다. 아, 근데 또 현금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 이거 대신에 현금을 대신 받겠다 이건 건가요 지금? 네, 맞습니다. 저희 경제학적으로 보면 물건을 사주는 것보다는 현금으로 지원하는 게 더 낫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선물을 사드리는데 앵커님 선물 사드리는데 앵커님 취향을 정확히 저격을 할 가능성이 좀 적잖아요. 그럼 차라리 그렇죠? 그만큼의 현금을 드리고 앵커님이 원하시는 걸 사시는 게 효용이 더 효과가 늘어나는 네, 이런 네. 거죠.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말한 목적은 아까 고란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를 늘리고 둘째로 그동안 취약계층이나 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을 좀 돕겠다라는 거라서 원래 취지대로 가려면 이건 현금 보조보다는 약간 쿠폰 보조로 가는 그런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왜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많은 거예요? 현금을 받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건가요? 네, 사실 뭐 아까 선물 얘기하셨지만 선물 받아서.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하고 네. 현금 10만 원 중에 아마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면 다 현금 10만 원을 선택할 겁니다. 왜냐하면 현금의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정부가 보증하는 이 대한민국 테두리 안에서 다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법정화폐니까. 근데 백화점 상품권은 해당 백화점에서만 쓸 수 있는 거고요. 민생회복 소비 쿠폰 역시나 해당 지역에서만 그것도 특정 업종에서만 한정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활용도가 떨어지니까 현금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은 네. 것 같고요. 지금 강희정 대변인 얘기 들어보니까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재판매하거나 현금화하는 경우에는 전분의 일부를 반환하고 또 제재 부과금 부과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향후 보조금 지급 제한될 수도 있다. 이 말이 그 말이군요. 네, 맞습니다. 기록이 남아서 네네. 나중에 또 문제가 될 수 있게 그렇습니다. 앞으로 받을 거에 못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군요. 정부의 정책 도입 목표와 좀 어긋나는 행동이기 네. 때문에 이에 대한 제재를 가한다라는 거죠. 소비 쿠폰 사용 후기들도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봤더니 담배 15값 사진 보셨어요? 이게 또 정책 취지랑 맞지 않다 해서 비판도 좀 네. 있기는 해요. 뭐 사는 거는 마음이지만. 네, 정책 취지와 맞진 않지만 이거는 약간 아예 뭐 잘못된 그 제재 규정에 조항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 편의점에서 쓴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네네. 편의점도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맞아요, 매장이라면 맞아요. 네, 직영점 사용이 아닌, 네. 가능하기 때문에 하지만 좀 비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선물카드 앞에 지급 금액이 또 적혀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것도 좀 논란이 되긴 하는데요.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이게 지급 금액이 다르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아예 금액이 43만 원 이렇게 찍혀 있는 네. 사진이 있어요. 이거 좀 그래요.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어떤 낙인이 찍히는 게 아니냐 해서 불편하다. 그리고 선불카드를 사용하는 청소년들도 있을 텐데 이런 건 조금 섬세한 고려가 있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지적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저희는 1인당 15만 원씩 받고 차상위 계층에 추가적으로 나가는 게 있고 네. 거기다가 기초생활수급자가 1인당 40만 원 받으시는데 이거 43만 원 찍히면 지역까지도 사실은 수도권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 수도권 이외의 지역엔 3만 원을 얹어드리니까요. 그러면 이거를 제가 보니까 모든 지역이 다 하는 게 이렇게 금액을 찍는 게 아니고요. 서울은 금액을 안 찍습니다. 선불카드에. 네. 그리고 이게 부산이나 경남 그리고 강원권에서는 이걸 찍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지역 간 형평성의 문제도 좀 생길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찍는데 비용도 들고 하다 보니까 왜 이랬는지는 알겠습니다. 받으시는 분이 금액을 정확히 파악하고 받으시라라고 하는 뭐 배려 차원일 수 있는데요. 또 다른 측면의 배려는 결국 이런 것들을 찍지 않음으로써 사전적으로 뭔가 이 갈라치는 것들을 좀 예방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 38 신청이 가능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소비 쿠폰 신청은 요일과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니까 많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만큼 화제를 몰고 다니는 인물이 또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인데요. 이 일론 머스크가 미국 LA에 식당이랑 충전소를 결합한 휴게소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보시고 오겠습니다. For Optimus to get our popcorn. He's not the fastest worker. I hear he's sort of mechanical. He goes about 6 hours on a charge and then he quits at 11 p.m. Hi. Do you talk? I'm testing you. I guess there's no talking. It's a one-way conversation. The Cybertruck cap top and the site.
crunchy. It's good. It's really good. Feels more gourmet than McDonald's or Burger King for sure. 방금 LA에 있는 휴게소 같은 식당이었어요. 어땠나요? 어제 첫날인 것 같은데 뭐 인기가 많았다고 뭐 해요. 어마어마했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진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붐비는 모습이잖아요. 네. 지금 마리조아 다이너라고 하지만 그냥 충전소, 주유소잖아요, 주유소. 주유소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게 테슬라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네. 단순한 주유소를 넘어서 그러니까 이게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를 넘어서 이른바 테슬라 복합 매장 공간으로 꾸민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개발 중인 휴머노이드 로봇이 팝콘 건네주니까 사람들 입장에서 얼마나 신나겠어요. 단순히 전기차를 충전하러 오는 게 아니라 그 문화를 즐기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야말로 커다란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24시간 영업이 가능하고 또 전기차 충전기 말씀하신 대로 전기차 충전기가 있고 식당도 있고 여기에 테슬라가 개발 중인 휴머노이드 로봇이 또 팝콘을 건네주고 하니까 지금 영상만 봐도 좀 눈길을 가는데 교수님, 미국은 우리나라만큼 휴게소가 많지 않고 네. 또 24시간 영업하는 곳도 많지 않은데 머스크는 이게 잘 되면 전 세계 주요 도시에 뭐 만들겠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파는 음식이 지금 뭐 아마 햄버거나 아니면 프렌치 프라이 뭐 이런 걸 같은데 네. 우리나라 버전으로 따지면 저거 미국에서 사실 뭐로 많이 먹는 음식이냐면 해장하려고 많이 먹는 음식입니다. 팬케이크도 그렇고요. 네, 팬케이크도 네. 그렇고요. 해장. 그리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되게 그 럭셔리어스한 그 순댓국집 밑에다가 테슬라 충전기 붙여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현지화 전략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앞으로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결국은 이것 모든 것에 자신감은 뭘까? 원천이 뭘까? 그러면 그 테슬라가 그만큼 저변이 이제 넓어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자신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테슬라 오너들이 저만큼 없으면 아마 이만큼 흥하진 않을 거거든요. 근데 네. 잘 많이 팔려서 예, 많이 전기차가. 팔려서 그래서 네, 네. 테슬라 전기차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팔리고 있다라는 자신감의 반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지금 위기라는 얘기도 좀 들려요. 실적 보니까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예, 그 테슬라 그 로보택시 뭐 이런 거가 향후에 어떻게 풀릴지, 트럭 어떻게 풀릴지. 근데 현재까지는 테슬라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잘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라는 게 시장의 중평인 것 같고요. 네. 최근에 뭐 트럼프랑 사이가 안 좋아서 주가가 좀 떨어졌다 얘기 많이 하지만 그 이면에는 결국 기저에는 테슬라의 업황, 테슬라의 실적 이런 것들에 대한 결국 부담이 시장에 그대로 묻어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한때 브로맨스로 유명했었어요. 머스크와 트럼프. 그런데 지금은 또 깨진 브로맨스라는 표현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둘 사이의 모습 한번 보시고 오겠습니다. As you can see, I'm not just MAGA, I'm dark MAGA. Is anybody unhappy with Elon? If you are, well, throw him out of here. All of a sudden, he had a problem, and he only developed the problem when he found out that we're going to have to cut the EV mandate. We might have to put Doge on Elon. Doge is the monster that might have to go back and eat Elon. Wouldn't that be terrible? I think it's ridiculous to start a third party. We have a tremendous success with the Republican Party. And I think starting a third party just adds to confusion. Third parties have never worked. So he can have fun with it, but I think it's ridiculous. 트럼프와 머스크는 사이가 지금 좀 틀어졌죠. 네, 안 좋고 심지어 머스크는 자기 이름으로 된 당까지도 만든 상황이고요. 네네. 네,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네, 여기에 그 트럼프 크고 아름다운 법안 이게 지금 또 테슬라한테 좀 문제 요소라고 리스크 요인이라고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전기차인데 이 법안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골자 중에 하나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바이든 때 되게 많이 줬잖아요. 네. 이거 폐지하겠다라는 거고요. 더 결정적으로는 규제 크레딧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연 기간 내에는 다른 가솔린 자동차 업계들이 네. 가솔린 자동차를 만들려면 이게 환경을 좀 안 좋게 만들잖아요. 그럼 테슬라처럼 전기차 업체로부터 크레딧을 좀 사와서 만들어야 됩니다. 아, 그러면 내연기관, 그러니까 휘발유로 하는 차를 만드는 데는 테슬라한테 돈을 주는 건가요? 돈을 줘야 되니까 이게 테슬라 입장에서 엄청나게 수입이 됐었는데 네. 이런 것도 지금 앞으로 없애겠다 점점. 뭐 그러니까 뭐 테슬라 입장에서는 머스크 입장에서는 이게 웬 날벼락. 결국 그 트럼프랑 사이가 안 좋아질 때 뭔가 미국의 재정 적자 걱정한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머스크도 자기 사업이 망가지는 게 싫겠죠.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 좀 머스크를 외면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해요. 아, 역시 기업은 기술력이나 그 기업 자체의 뭔가 경제적 혜자라고 하죠. 이걸 갖고 있으면 어떻게 정치 권력이 할 수가 없습니다. 스페이스X가 대표적인데요. 워낙 네. 기술력이 활발하다 보니까 나사에다 제안을 했어요. 스페이스X 말고 좀 딴 데를 좀 알아봐라라고 했는데 스페이스X의 기술력이 월등하다 보니까 거기와의 계약을 끊을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아, 스페이스 X, 그러니까 머스크의 우주 개발 업체를 맞습니다. 말하는 거죠. 네네네. 아, 그 엄청
잘 되나 봐요? 잘하나 봐요? 기술이 독보적이고요. 우선은 재생 가능한 그 스페이스쉽을 로켓. 만들었다. 뭐 이것만 해도 엄청난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 라이브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